달부터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길게가 아니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특징들만 좀 소개해 드릴 거고 설명드릴 거고 한데 만약에 뭐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AS 차원으로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저는 세무법인 비라이트에서 세무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뭐 창업 멘토라든지 뭐 자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찾아줘 세무사 말 나오면 안 되나? 어쨌든 세무사 플랫폼 중에서 거의 1등인데 거기 안에서도 제가 이제 거의 등수가 1, 2등 하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이런 방송도 한번 했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제 소개는 마치고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차를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종합소득세 개념이 뭔지 이걸 좀 설명해드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이제 수입에 같은 비용이라도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설명해드리고 그럼 사업자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뭐 기장을 이제 맡기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세무사가 이제 조회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세액 감면, 공제 이쪽 내용들을 가장 이제 여러 가지들의 항목들이 있지만 좀 가장 이제 파워풀하고 가장 이제 많이 감면이 되는 쪽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번 개념을 읽어보면 뭐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제 소득이 있으시면 26년 5월 1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어떤 소득이 있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2배사 근연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금융소득, 이제 사업소득, 이제 근로소득, 연금, 기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사업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뭐 기타 소득이 있으신데 이때는 이제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세율은 뭐 6%에서 42%까지 신고 납부 기한은 이제 5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로쳐놓고 성실사업자의 경우는 6월 달까지. 근데 이게 성실사업자는 이제 말이 되게 이쁘긴 한데, 이게 매출액이 높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뭐 5억, 뭐 15억 넘어가시는 분들 이제 성실사업자가 돼서 6월 달까지 이제 신고하는 혜택을 준 거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세법이 이제 워낙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업자이실 테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매출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거기서 내가 쓴 돈 이제 필요금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차감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이 이제 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만약에 사업소득만 있으시다 그러면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연히 이제 종합소득세 세금에도 영향이 있지만 뭐 4대 보험 이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이제 내 이제 소득 금액 증명을 제출할 때 이런 증명원에 대한 이제 기준점도 되고 뭐 청약할 때, 내 아파트 청약할 때나 뭐 대출 진행할 때도 이런 소득 기준이 되고 뭐 지원금들 이런 것도 신청할 때도 이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간단하게 이게 워낙 중간중간에 생략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작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면은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로 이제 차감이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는 6%에서 42%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산출세 이제 세금이 이제 그래서 얼마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감면이라든지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소득공제가 얼마냐, 뭐 세액공제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차이가 엄청 커요. 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소득공제는 이제 내 수입에서 빠지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빠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같은 100만 원이더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파워풀합니다. 네.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만약에 1억 5천만 원에 벌었다 과세표준이 그러면 세율이 38% 단일 세율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한국 세법은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이면 1,2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네. 그래서 막 저희 대표님 한 분 중에 1억 5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굳이 그렇게 막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다. 네. 말씀드리고 제가 옆에다가 종합소득세 설명할 때 사실 법인세랑 비교를 엄청 많이 하는데 좀 많이 잘라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법인세율은 이렇습니다. 네, 9%, 19%. 네, 물론 이제 10%로 이제 인상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만 세율만 보면은 법인 당장 법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한 번 내고 또 법인에 있는 자금을 가져오실 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세 또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딱 유리하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네, 소득이 이제 과세표준이 높아지시면은 대부분 법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만 좀 법인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법인 말씀드릴 때 또 말씀 꼭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계속 개인 사업자라고 뭐 하실 수도 있지만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전환할 때 되게 절세가 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영업권 산정하는 방법, 네,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종합소득세 강의니까 네, 간단하게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신고 방법 그냥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시지 말고 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장부 작성이나 추계 신고 이 둘 중에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신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장부 작성은 이제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어렴풋이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그 기준으로 신고 들어간다. 이건 아실 수 있을 텐데 추계 신고가 아마 조금 이제 낯서실 수 있는데 추계 신고가 뭐냐면은 내가 수익 금액이 만약에 1억 있다 하면은 여기에 뭐 경비 부분이나 내가 뭐 적격 증빙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비율대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1억인데 내가 만약에 기준 경비율이 20%다 그러면 20%인 2천만 원 네, 비용 처리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신고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장부 작성과 추계 신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장부랑 추계 신고도 각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항목을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좀 특징을 좀 보자면은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좀 간편한 장부예요. 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고요. 이게 보면은 사실 가계부랑 좀 비슷합니다. 날짜랑 뭐 지출처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네. 뭐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제가 작성하고 있는 거긴 한데 간편한 신고. 네. 훨씬 복식부기에 비하면은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복식부기라고 하면은 네.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회계 기준에 맞춰서 차례면 작성하고 네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혜택이라고 기장세액공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뒤에 설명드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만 신고만 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최대 10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신 분들, 네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비용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복식부기로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이 가능하고 그럼 추계신고를 한번 봐볼게요. 네, 추계신고는 첫 번째 이제 기준경비율, 네,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가 있고 단순경비율이 있고 한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사실 경비율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기준경비율이 뭐 20%다 하면은 단순경비율은 80%, 제조업 같은 경우는 90%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90% 넘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벌었는데 9천만 원을 그냥 이제 묻고 따지도 않고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님 그러면 단순경비율로 다 신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대상자들이 딱 정해져 있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네, 수익 금액에 따라서 이 내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냐 이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이 이제 가나다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익 금액은 직전연도 기준입니다. 네, 직전연도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제조업인데 직전연도에 1억 5천만 원이 넘어갔다. 24년도에 만약에 넘어갔다 하면은 이번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를 신고했다 하면은 세금이 더 나오실 겁니다. 네, 여기저기 가산세가 이제 붙고요. 그리고 직전연도에 만약에 3,6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돼서 단순경비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이제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네, 그리고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데 단 이분들도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 수익금액이 넘어가시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그럼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처음 이제 초기 사업자라 비용을 많이 썼다. 네, 만약에 수익금액이 1억인데 비용을 한 2억 정도 썼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네, 그런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장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유리한 방식이고 왜냐하면 만약에 1억이고 비용이 2억이면 1억이 비용이 이제 남는 거잖아요. 이거를 장부를 작성해야지만 결손금을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나중에 27년도나 28년도에 내가 수입이 생겼을 때 비용 처리를 이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맞춰가지고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도 이게 엄청 이제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ESC 다운됐나? 키가 네. 인터넷이 맞았어. 좋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실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문제풀이로 갈 건데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돈 서비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좀 안내하는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기자 명문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추계 시 적용 경비율은 단순경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익 금액이 1억 2천 정도 되시는데 단순경비를 적용하면 86%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신규 사업자분들한테 꼭 이제 한두 번씩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수익 금액은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거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안 했다면 여기에 이제 수익 금액이 낮춰져서 발생합니다. 만약에 25년도 상반기만 부가가치세 신고했다. 그럼 상반기 금액만 나와요. 그럼 이건 언젠가는 다 수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비용이 1억 2천에 대비해서 85% 이상의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더 낮추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비용이 85% 아래다 하면은 추계 신고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번 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장 의무는 또 간편장부 대상자죠. 근데 휴게시는 기준 경비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비율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면은 18.8% 이거밖에 이제 비용 처리를 못 받기 때문에 네, 간편장부 작성해서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네, 나왔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안내 유형이 이제 S 유형이라고 나왔어요. 이분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상실 사업자가 S 유형이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이제 직접 혼자서 신고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세무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신고 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해서 아이유형 나왔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세청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 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봤는데 작년에 신고했던 거, 적격증빙이 만약에 뭐 1억밖에 안 되는데 비용은 한 2억 넣네? 너 적격증빙이 너무 적어. 이번에 잘 신고해. 안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너 가족 인건비들이 많은데 엄마랑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인건비가 많네.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경고하는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뜨셨다 하면은 잘 항목들 잘 보시고 이번에는 성실하게 좀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세무조사나 뭐 불이익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생활 등록. 네, 그래서 너가 사업용 카드 등록한 거 여기서 이런 거 이용한 거 아니야? 가정용품 구입한 거 아니야? 뭐 병원 개인적으로 치료받은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네, 이렇게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빼보시고 해라. 네,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을 안 지키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신고 기한만 잘 지켜도 엄청 이제 혜택은 아니지만 불이익이 없어요. 네, 신고 기한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신고 기한이 엄청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가산세. 네, 가산세가 일단 내가 내야 될 세금의 20% 플러스 알파로 나오거든요. 이자로.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세액 감면이 배제가 돼요. 네, 한참 열심히 이제 신나게 이제 창업 가면 내가 받겠다 하고 있다가 신고를 5월달에 안 하고 그냥 6월달에 했다. 그러면 감면이 배제돼서 엄청난 불이익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일단 이 세금 신고는 이제 대한민국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이제 알아서 하는 신고로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은 국세청에서 내가 세무조사라든지 다른 걸로 이제 검수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기한후 신고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확정력이 없어요. 내가 이제 확정해서 신고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조사관님, 담당 조사관님이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비용 처리 이제 조금 너프하게 넣었던 것도 다 이제 확인 작업이 걸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3번이라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어떤 거를 챙겨야 되냐? 이건 사실 근데 종합소득세에 국한되지만 않아요. 네,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부가세라든지 다른 세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내를 좀 동시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나온 게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네, 적격증빙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뭐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뭐 계좌이체 내역 이거는 간이로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영수증이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뭐 계산서 수치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를 내가 메이처에 지출을 하셨는데 제대로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항목은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도 몇 번씩 경험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되거나 뭐 발행이 안 됐거나 이래가지고 그럼 발행 안 되면 나만 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도 이제 받으셨다가 잃어버리시고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고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자. 이거 이제 사업자 카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이제 등록한 카드를 사업용 카드, 사업자 카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 카드를 이제 사용만 하시더라도 되게 나중에 누락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했을 때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이것도 경비에 넣어주셔야죠. 네. 이 간이영수증은 뭐 말씀드릴 게 좀 많긴 하지만 네, 부가세 때는 공제는 안 되지만 종합소득세 때는 네, 다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증비 가산세가 좀 붙긴 합니다. 네, 그래도 비용처리 받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 뭐 현금영수증도 네,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다 사업자 증빙용으로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 전에 이제 지출하셨던 비용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신고할 때는 1년 뒤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까먹고 이제 막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락될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 전에 내가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게 있다면은 전환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출하셨던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하셨던 게 있으면은 네,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서 뭐 엑셀로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따로 증빙 처리를 이제 남겨놔서 뭐 만약에 기장을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수임동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회 권한이 있어요. 네, 저희가 조회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 지출 카드 내역 저희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전에 된 지출들 이거 저희가 조회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용 계좌를 조회를 못합니다. 네, 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적격증빙만 이제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적격증빙 외에도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계약서라든지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간이영수증 이런 것들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래처한테 이제 거래처 뭐 사장님의 따님이 결혼하신다. 이때 청첩장 만약에 경조금을 이제 내셨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뭐 이런 증빙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청첩장을 가지고 이거를 증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건당 20만 원까지 가능하고 보통 이제 한도가 있어요. 네, 이게 업무 추진비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은 3,600만 원까지.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이제 한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접대비 항목들은 이제 세무서에서 주요 기계 보는 항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넣으실 때도 조금 이제 까다롭게 분류를 하셔서 반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뭐 세금계산서나 증빙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협회들은 회비 등이나 그렇고 요새는 이제 별로 없겠지만 뭐 택시 용역을 현금결제로 결제하실 때 그리고 금융보험 용역 만약에 뭐 대출 이자라든지 뭐 은행 수수료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조회가 이제 세무대리인도 안 되고 이제 국세청에서 잘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뭐 개인에게 구매하는 물품, 만약에 중고 물품을 내가 당근에서 구매하신다 했을 때 이거는 뭐 증빙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방세 내셨던 것도 다 확인을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또 구분을 좀 해놨어요. 네, 기자 이제 뭐 만약에 신고를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가능한 부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이 옆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대표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네, 회카드 사용 내역 이것도 질문이 많으신데 회카드 사용 내역도 저희가 조회가 안 돼요. 네, 따로 이제 카드사에서 조회하셔서 이제 전달을 해주셔야 종합소득세도 그때도 비용 처리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시간에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감면이나 이제 공제 부분인데 제가 가장 이제 핫한 거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여러 요건들이 맞다면은 세금을 내가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이제 100%까지 감면해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네, 이게 엄청나게 혜택이 크거든요. 네, 이것만한 감면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핫한 감면이기도 한 반면에 그러면 관리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추징도 많이 됩니다. 네, 이게 기획으로 조사도 나오기도 하고요.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여기 지역 요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수도권으로 이제 만약에 뭐 김포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셔서 뭐 비상지 오피스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한 번씩 털리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감면 요건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업종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조업이나 뭐 전자상거래, 뭐 경영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이 업종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해당이 되면은 이제 감면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이는 나이가 이제 34세 이하인 경우에 청년 창업 감면이 적용되거든요. 이분들이 청년 창업이 수도권 밖에서 하시면은 100%, 수도권 안에서 하시면 50%, 이렇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청년이 내가 아니다, 다들 이제 청년이신데 진짜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는 감면 못 받고, 수도권 밖에서 하실 때는 50% 감면 받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창업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다가 또 두 번째로는 일식집을 차렸다 했을 때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업종으로는 첫 번째 창업이어야 되고요. 뭐 좀 안타까운 게 전자상거래를 내가 A라는 사업자를 냈다가 이거를 이제 뭐 대학교 때 폐업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이 아니라 좀 나이 들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전자상거래를 창업을 했다. 그러면 감면이 안 돼요. 그래서 폐업할 때는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신고 들어갔던 항목인데 숫자 보이시나요? 이게 감면액이 100,000만 13억입니다. 13억. 표준이 13억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100% 감면이 돼서 감면을 받았던 사례인데 반드시 챙기셔서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을 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이 주황색 이제 서울시랑 뭐 고양시, 광명 이쪽은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남양주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남양주가 약간 되는 과밀업체권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 제가 분류를 좀 마련해놨고요. 진정인데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곳들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통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합쳐가지고 수도권이고요. 이 외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면율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감면이 26년도에 근데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거는 이제 개정된 거는 26년도 창업자들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7년도 신고하실 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5년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25년도면은 만약에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했다, 일반 창업이면은 청년이 아니신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50%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수도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이제 과밀업체권역 밖에 있으셨던 분들이 50%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개선될 때는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청년 창업 이때는 이제 수도권 밖이나 이제 수도권에 했을 때는 100%씩 다 받을 수 있는데 과밀업체권역에서는 50% 적용. 그리고 저희 이제 스타트업 이제 벤처 기업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핫한 이제 세액공제 항목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전문직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창업하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거는 이제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걸로 이제 많이 절세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나라가 이제 그 직원 고용을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보다 전년도보다 직원 고용한 숫자가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수에 대해서 다음의 금액을 곱해줘서 세액공제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지역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1,000만 원에서 청년 근로자라고 하면은 1,450만 원, 1,450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금이 매출이 잘 나와서 5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 했을 때 이 1,550만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다시 뱉어내는 이제 농특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 큰 혜택이죠. 그리고 더 이제 좋은 게 이 청년 인원을 1명을 채용했다가
내가 이거를 유지를 계속 했던 거예요. 뭐 이번 연도도 유지해주고 다음 연도에 유지해주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유지를 해준다면은 1,550만 원을 총 3번을 받습니다. 네, 한 명만 유지해도.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사업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고용을 많이 해라. 네, 4대 보험 부담을 하시더라도 고용을 많이 해서 네, 세금을 줄이자.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만 이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가 있어요. 네. 이 인원이 이제 우리가 증가했을 때 이만큼 세공제를 받잖아요. 반대로 줄어들었을 때는 그 공제 받았던 거를 다시 뱉어내게 됩니다. 네. 26년도에는 사실 이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졌어요. 네. 좀 더 이제 혜택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25년도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균형 사후 관리 규정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내년에도 그 사후 관리가 없어진 걸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공제 이 항목들이 있고요. 누가 휴직 복귀자 되면 1,300만 원 더해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1,300만 원 더해주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세부 규정을 보면은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내 가족들 다 이제 취업시켜가지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네. 그 배우자 및 직계족 이소 이행분들 안 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이러신 분들도 안 되고 한 달 동안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분들 이분들도 대상이 좀 안 됩니다. 네. 네. 좀 빠르게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자주 하는 질문들 조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 네, 저희 스타트업 분들 이제 지원금들 많이 이제 신청하시고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동서득세 안 나오는 항목이에요. 네, 그러면은 좀 누락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영업의 수익으로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신고 안 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고 세금을 이제 탈세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원금 중에. 네, 그것도 이 영업의 수익에 반영이 됩니다. 네, 반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추천하는 신고 방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방법처럼 이제 세금을 줄이는 항목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복식부기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세금이 많이 나올 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감면공제 반드시 체크하시고 특히나 이 감면공제들이 적용이 안 되셨던 분들이 많아서 경쟁청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챙기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전환 그것도 고려해서 충분히 이제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대출이자 비용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가능합니다. 네, 분명 이제 사업자 대출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셨다면은 네,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조사들이 이제 설명드린 대로 다 이제 적대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항목도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기부를 했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한도가 분명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용 처리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도 챙겨서 반영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처음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현장 강의면 되게 질문도 많이 받고 계속 이제 호흡을 좀 맞춰가면서 하는데 영상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약간 독백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 질문 받으면 되잖아요. 네. 혼자 너무 이렇게 떠드는 느낌이어서 영상에도 이렇게 근데 질문 받고 해도 상관은 없나요? 네. 그래요? 상관없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저번에 했을 때도 그렇고 끝나고선 이렇게 질문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유 복잡하네요. 봐도 뭔 소린가 모르겠어. 네, 사실 뭐 제가 강의 뭐 자주 하진 않는데 이제 종종 하면은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막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좀 단축시키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시간 3시간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맡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맡기더라도 이제 알고 맡기는 거. 네, 왜냐면 이제 쌤들도 워낙 바쁘고 이제 직원들도 워낙 바쁘고 하면은 부족될 가능성들이 항상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알고 계시고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역시 끝나고 질문하면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편하게 네. 하시면 돼요. 좀몇 가지 지금 3가지 정도 어, 더 있는데 저는 사실 세무 쪽은 잘 몰라요. 그냥 세무 그냥 믿고 맡겼는데 근데 그 세무 대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말 네.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막 드리죠. 네네네. 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사업 관련된 비용만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사업자 카드도 쓰는데 솔직히 쓰는데 그런 의료비 개인 의료비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거는 개인 카드를 써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 다 사업자 카드를 긁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세무사분이 이제 보시기에 너무 이제 지역적이거나 애매한 부분 말고 이런 저희 의뢰인 사업자 분들이 이 정도는 개인 카드 거의 비용 처리가 안 되니 이 부분 정도는 개인 카드로 긁는 게 좀 마음 편하실 거다라는 부분이 몇 개가 있으신지. 네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사적 경비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네. 혹시 이게 촬영이 되는 요거 네. 하면 엮을까요? 네.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엮을게요 그럼. 네. 초고 토크에서 네. 네. 조용하면 될까요? 이게 X? 이거 하면 되나? 그러면 될까요? 하긴 그럼 자동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